하겠습니다. 지붕공사. 지붕공사에서 보시면 먼저 개요 부분이 있죠. 작년 19회 시험의 경우는 이 지붕공사가 종합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1절 개요 부분하고 4절 홈통공사하고 짬뽕해서 만들었습니다. 짬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앞전에는 1절하고 1절하고 4절이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다른 절은 잘 볼 필요 없고 지붕공사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파트로서 1절하고 4절이 핵심이에요. 1절과 4절이 핵심입니다. 여기는 힘들면 2절, 3절은 보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럼 2절, 3절은 공부 안 하고 1절하고 몇 절? 4절.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건 다 없앴어요. 너무 많아. 여기 기와도 많거든. 한식 기와하고 막 일식 기와하고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그건 싹 다 빼버렸어요. 책에서 아예 빼버렸어. 그러면 204페이지 보면 개요에서 지붕에 뭐가 나온다? 물매가 나온다. 물매. 물매는 지붕이 눈이 오면 비가 오거나 이것을 빨리 흘러내려 보내도록 하겠죠. 물매는 경사를 두는 것을 물매입니다. 경사. 그러니까 기울기 아닙니까? 경사. 경사를 두는 것입니다. 두는 것이 물매예요. 경사, 이 기울기 두라 이거죠. 기울기. 물매는 보통 설비에서는 구배란 용어를 씁니다. 경사 두는 걸 구배라 쓰고, 여기서는 구조에서는 뭘 쓴다? 물매를 쓰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경사를 두는 것을 구배라고 합니다. 경사, 물매 또는 구배 이렇게 칭합니다. 기울기 두는 거. 그랬을 때 물매는 어떻게 기준 잡느냐, 그걸 나타낸 거죠. 물매는 지붕이 이렇게 큰 지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붕이 이렇게 경사를 가진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지붕 크기가 다양하니까 이것을 학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평 10cm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이 수직 높이가 몇 cm야? 이것으로 잡는 겁니다. 이 수직 높이. 그래서 이 수직 높이가 예를 들어서 4cm였다. 그러면 4cm 물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분의 4물매 이렇게도 칭하고요. 10분의 4물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대 10물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4대 10물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죠. 자,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나 직각삼각형의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동일 비율로 커지기 때문이죠. 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주의할 것이, 공부는 이제 저거부터 하면 돼요. 3번하고 4번 봐두면 되겠죠. 공부 학습은. 1, 2번은 시험은 못 내요. 지문밖에 없는 거고, 3번하고 4번에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3번하고 4번. 그러면 10cm 물매, 45도 경사를 무슨 물매? 대물매다. 자, 다른 거 아니죠? 요겁니다. 정확히 수평 몇 cm에 대해서? 10cm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가 10cm라는 겁니다. 정확히 10cm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경사도가 얼마의 경사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45도 경사가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둘 다 10cm, 10cm 이등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cm 물매를 45도 경사죠. 45도 경사 물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칭한다? 대물매라 하겠대게. 대물매. 이것을 대물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물매. 이거는 10cm 물매 이렇게 부를 필요 없고 대물매 이렇게 부르면 된다. 정확히 경사도가 몇 도? 45도 경사만. 45도 경사를 대물매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45도 이상 되는 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45도 이상 되는 물매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45도 이상 되는 게 계속 진행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45도 이상 물매, 10cm 이상 물매 있죠? 이것을 대물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대물매. 이걸 대물매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물매보다는 누가 경사도가 더 가파르다? 대물매가 경사도가 더 가파른 물매입니다. 대물매와 대물매. 그 점을 알아두시고 4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206페이지 보면 지붕의 형태가 나와요. 지붕의 형태. 자, 그래서 그 박공지붕이 있죠. 박공지붕은 경사가 어느 쪽으로만 졌어요? 두 방향으로만 경사졌죠. 맞죠? 근데 모임지붕은 네 방향으로 경사가 다 졌죠. 맞죠? 아, 그 지붕 보세요. 그림. 페이지 몇 페이지? 206페이지라 했죠. 206페이지 보면 박공지붕 1번하고 2번. 지붕은 제가 보시라는 것만 보세요. 그 지붕 다 보면 안 돼요. 돌아버립니다. 그거 언제 배우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세요. 이야기하는 것만 또 작년에 시험 지문에 박공지붕을 언급했어요. 제가 이 박공지붕하고 모임지붕하고 3개 지붕만, 어떨 때 4개 하고 어떨 때 3개 합니다. 그거만 보세요. 일단 1번 언급했어. 박공지붕. 박공지붕은 경사가 어느 면으로, 양면으로만, 사방으로 앉으세요. 두 방향으로만 경사가 진 것. 이걸 뭐다? 박공입니다. 박공지붕. 그래서 여러분들 창고 같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붕이 양쪽으로만 이렇게 경사가 져 나갔어. 그래서 집을 여기 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렇게 경사가, 맞죠? 이런 식으로 된 건물이죠. 이렇게 양쪽으로만 경사되어 내려간 게, 이것을 무슨 지붕이라고 한다? 박공지붕이라고 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옆에 이렇게 목재 늘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만들거든. 늘 되거든. 그래서 이걸 박공늘이라 하잖아. 여기 되는 거. 여기 이제 목재가 옆에 이렇게 늘 돼 있는 거네. 그리고 이제 처마 이렇게 딱 만들거든. 이게 이제 박공늘이고, 양 두 방향으로 경사진 것이 박공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모임지붕은 무슨 방향? 네 방향이죠? 네 방향으로 경사가 져서 모임지붕은.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음에 할 때 이제 그 모임지붕의 기물매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두 방향으로만 진 것은 박공이고, 네 방향으로 경사진 것이 뭐다? 모임지붕이나 거기 보면 방형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두 가지만 비교해 놓으십시오. 박공하고 모임지붕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 톱날 지붕이 나오죠. 몇 번이다? 8번인가? 8번의 톱날 지붕. 제가 이 세 가지는 잘 압니다. 이 세 가지 지붕은 자주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 지붕 많은 것 중에 박공이 작년에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우연일 것 같아요? 필연입니다. 내 그냥 한 건 아니에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아파트가 이 경사지붕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경사를 둔 지붕도 있죠. 간혹가다 아파트 보면. 그러면 저층 아파트들이 경사가 져 있어요? 고층 아파트가 경사져 있습니까? 고층이죠. 고층 아파트가 경사지붕 설계한 이유는 11층 이상 아파트 중에 바닥 면적 일정 이상, 연면적 일정 이상 되면 헬리콥터 착륙장을,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돼요. 그 헬리콥터 착륙장, 헬리포트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이 경사지붕의 공동주택은 예외를 한다. 그래서 지붕을 경사로 둔 거예요. 왜? 경사지붕이 공사비 더 많이 들어가요. 폼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톱날 지붕 있죠. 지붕이 이렇게 톱날 형태로 만든 거야. 그래서 위에 그림도 있고 밑에 옆에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된 거야. 경사가 이런 식으로. 그럼 창을 어디에 둘 것 같습니까? 북쪽으로 둘까요? 남쪽으로 둘까요? 북쪽으로 둡니다. 여기 지붕에다가 북쪽으로 두면 보통 태양은 뭐다? 동쪽에 떠서 어떻게?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바로 직사일광이 건물로 안 들어오게 한 거야. 직사일광이 건물로 들어오면 어때? 그림자가 지잖아. 맞죠? 아닙니까? 태양빛을 직접 받으면 그림자가 음영이 지죠? 그러니까 직사일광을 안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럼 보통 확산일광이죠. 천공강 중에서 반사되는 확산일광만 들어오도록 하면 실내의 조도가 일정해지거든. 그래서 실내 조도 부분, 이 톱날 지붕 있죠. 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실내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때 많이 써요. 실내 조도 분포를 분포 균일 목적으로 쓰는 것이 톱날 지붕이에요. 네, 이 지붕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 있는 지붕만 제가 해드립니다. 딴 건 하지 마세요. 뭘 잘하면 제가 하나 더 해드릴 겁니다. 모임 지붕은 나중에 기물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실내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목적으로 이걸 쓰는 지붕이에요. 교수님들이 딱 좋아하는 거 딱 3가지만 제가 한 거야. 몰라. 어떻게 좋아하는 줄 압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험 나오면. 그래서 이제 박공은 언급이 되었고, 지문이 언급이 되었고, 딴 거 몰라도 돼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11페이지 홈통공사 있죠. 자, 이 홈통공사는 다른 거 아니고, 홈통은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홈통공사가 들어온 계기는 이겁니다. 자, 근데 기와는 사실 홈통공사를 안 해놨죠. 기와지붕은 거의 홈통공사를 안 해놨습니다. 맞죠? 근데 어느 때인가 우리 스레이트 공사하면서 초가지붕도 홈통공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가지붕 기억나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맞죠? 저기 민속촌에 가면 초가지붕 있다. 민속촌에 가면 초가지붕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세트장이죠? 저 드라마 세트장에 가면 초가지붕 아직 좀이죠? 그럼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초가지붕을 그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을 어디로? 공장으로 했죠? 공업화로 몰기 위해서 했죠? 농경시대에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업화 이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겨울만 되면 전부 다 어디에 다 매달려 있다. 농사 짓지도 않는데 지붕이 있는다고 했죠. 온 동네 사람들 오늘은 저쪽 지붕이 있고, 맞아요?
품앗이가 다음은 저 지붕이 있고 막 이러다가 겨울을 다 끝내. 맞죠? 겨울 동안은 저 가서 좀 일 좀 하라 이게. 그래서 이 스레이트 지붕을 만들어요. 스레이트 지붕은 한번 해놓으면 계량 공사를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 스레이트 이게 나왔잖아. 스레이트 이게 나왔는데 스레이트도 시험 초창기에 냈어요. 근데 싹 뺐어요. 스레이트가 아파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하고. 이거 공공이 적대죠. 이거 석면 스레이트잖아. 발암물질 해가지고 1급 발암물질 해가지고 그죠? 이거 철거하려고 하면 막 철거 못해요. 포장지 딱 싸가버리고 그래야 되죠. 돈 많이 들어가 이거 철거하면. 이 집 사지 마라. 저 촌에 있는 차라리 초가집을 사. 이거 사면 머리 아파요. 철거할 때. 자, 그럼 이겁니다. 이거 하다 물이 싹 내려오니까 이걸 지붕재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걸 타고 고를 타고 빗물이 막 바닥에 막 내려오니까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붕에 이 경사가 딱 있을 때 여기 있죠? 처마 부분에 여기 딱 받아주잖아요. 처마에서 받아주는 이 빗물을 받아서 안전하게 집 안으로 전달하는 공사가 무슨 공사? 홈통 공사인데, 그러면 간단해요. 처마에 있다 해서 무슨 홈통? 처마 홈통이에요. 처마에서 제일 먼저 받아주는 홈통이 처마 홈통인데 간단해요. 그러면 이걸 깔때기 모양으로 생겨서 이 처마 홈통에 물을 받아서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무슨 홈통? 깔때기야. 깔때기 홈통이 있는 거고, 깔때기.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시면서 봅니다. 페이지 거기 보면 213페이지 보면 나오죠. 처마에 제일 먼저 있다 해서 무슨 홈통? 처마 홈통. 그리고 깔때기 있죠?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무슨 홈통? 깔때기 홈통이야. 그리고 거기 우측의 그림 보시면 우측의 그림이 저 상세하게 있으니까 그 이제 장식 홈통 있죠?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깔때기 홈통. 이 깔때기 홈통은 처마 홈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선홈통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원래 깔때기 홈통은 선홈통에 꽂아 넣습니다. 이 선홈통이고요. 수지고 홈통이 선홈통입니다. 수지고 홈통. 맞죠? 이걸 선홈통이고. 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선달이라 하죠. 맛있네. 자, 그래서 이 선홈통, 수직홈통을 선홈통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장식 목적으로 설치된 게 뭐다? 장식홈통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사람이 이게 전체 이게 머리가 지붕털이잖아. 지붕이잖아. 물 내려가는 순서. 여기 가장 동그랗게 생겼죠? 여기 처마 홈통이죠? 사람 요 목이 뭐다? 깔때기야. 여기 장식이야. 장식은 바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장기관이 선홈통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물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물 내려가는 순서. 이 물 내려가는 순서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빗물을 지붕에 내린 빗물을 안전하게 집 안으로 전달해 주는 공사가 무슨 다 홈통인데, 홈통이 여러 가지 홈통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만 봤습니다. 그래서 수직 홈통이 무슨 홈통이다? 선 홈통이 수직 홈통이. 자,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방수 및 방석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및 방석 공사. 자, 요건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엔 두 문제 출제가 많습니다. 최근엔 두 문제 출제가 많습니다. 방수 및 방석 공사. 자, 그러면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에 어떤 재료를 썼느냐? 아스팔트 재료 썼느냐? 시멘트 액체 방수를 썼느냐? 합성 고분자 방수. 이 재료가 뭐냐 이겁니다. 도료 가지고 막 도막 방수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멤브레인 방수 해놨죠. 멤브레인 방수. 자, 멤브레인 방수는 피막 방수라고도 칭합니다.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 자, 이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는 쉽게 얇은 얇은 막을 형성해서 이 멤브레인 방수는 얇은 막으로 이 방수 효과를 가지는 방수를 총칭해서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한다고 하면 막을 형성해야 돼. 막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도막이 되든 도료의 막이 되든이죠. 시트 막이 되든 얇은 막이 있어야 돼. 그래서 피막 방수라고도 하고 멤브레인 방수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막 외우려 하지 말고 아스팔트나 이런 시트라든지 도막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간 멤브레인 방수입니다. 여러분들 시트 알죠? 시트지 부착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트. 그럼 잘 모르면 우리가 썬팅 이런 거 한다. 그런 생각하면 시트에 부착한다. 아니면 여러분들 요새 저것도 있죠. 벽지도, 시트 벽지도 있죠. 딱 때가 딱 붙이는 거예요. 애들 이런데 방 이런 데 있죠. 그것처럼 그 공장에서 생산한 얇은 막을 딱 때가 딱 부착하는 그런 것들이 뭐다? 멤브레인 방수.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스팔트나 시트나 도막이나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방수다? 멤브레인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고 일단 가장 기본만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방수가 뭐가 있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그러면 아파트는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아파트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붕의 옥상 방수를 해야 될 겁니까? 옥상 방수가 있고 밑에 지하 방수가 있겠죠? 지하 타는 냄새가 전기 어디発送되고 타는 건 아니겠죠? 고기 굽는 냄새는 아닙니다. 맞죠? 혹시 잘 보세요? 뭔가 혹시나 주변에서 연기 표현 빨리 이야기해서 소화기로 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냄새가 나자마자 바로 저 소화기를 쳐다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끌 테니까. 밖에서 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 세대네 있죠? 아파트 이 세대에 보면 아파트 세대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옥상이나 지하 이거는 옥상이나 지하는 과거에는 거의 다 뭘로 했는가? 아스팔트를 했어요. 아스팔트 방수로 이걸 공사를 했습니다.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현장에 아스팔트
끓이려고 있죠. 가열하려고 속 갖다 놓고 현장에서 열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인부도 많이 필요하고 공사도 아주 복잡해요. 공사기에 너무 소요가 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성질상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 방수 성능이 좋아서 이걸 썼거든요. 대규모 방수에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방수를 안 하고요,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공사기가 느리도 된다 이러면서 전체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현재는 이걸 뭐로 가는가만 시트 방수 아니면 토막으로 가고 있어요. 토막 방수로 갑니다. 이걸 현재. 그러면 책이 안 나옵니다. 지금 흐름을 가르쳐줘요. 왜 이런 방수들이 시험에 나왔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찍어줍니다. 하나는 찍어줘요. 한 문제는. 한 문제는 2개 중에 하나라고 찍어줍니다. 방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에 갖다 놓은 방수가 다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책에 못 갖다 놨어요. 너무 많아. 방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없어요, 다 갖다 놓으면. 자, 그래서 시트 방수, 토막 방수인데, 옥상에는 무슨 방수 하는가 하면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레탄 방수 맞죠? 녹색 칠해놨잖아요. 그게 이 토막 방수, 우레탄 방수입니다. 옥상에. 지하는 아니에요. 지하에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하 주차장 해놓은 거 있죠? 그건 에폭시 토막 방수입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 마트 지하 주차장 가면 삑 소리 나죠? 그거는 녹색보다는 무슨 색이죠? 약간 짙은 색이죠? 그거는 에폭시 토막 방수입니다. 얘가. 그래서 토막 방수가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 방수. 그렇지만 가글하고 가글로 치부하면 안 돼요. 아스팔트가 대장이에요. 방수 중에 이거는 관리잖아. 지하나 옥상은 관리적인 측면이죠. 맞죠? 근데 지어진 아파트가 옛날 기 많죠. 아직 안 부숴가지고 이 모델링 안 해가지고 근무하러 갔는데 아스팔트 방수로 돼 있는데 시험 내야지. 맞죠? 지어진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아스팔트 방수로 돼 있어. 최근에 짓는 것들이 시트나 토막 방수로 가고요. 오케이? 그럼 얘가 대장이야. 얘들은 보초야. 얘 내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내는 거야.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대에 여러분들 방수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욕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욕실을 무슨 방수로 할까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시멘트하고 액체 방수액을 이용해서 방수하는 거야. 모르타르하고 이런 시멘트 제품하고 방수액 제품이죠. 액체 방수,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도 이걸로 해야 되는데 요새 안 해, 잘. 발코니를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죠. 베란다 아닙니다. 발코니입니다.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발코니를 모르타르 방수로 합니다. 이 야매들이 돈 적기들이라고 모르타르 방수. 자, 이 모르타르 방수는 방수 모르타르 가지고 한 게
방수 모르타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방수 모르타로 바른 거예요. 방수 모르타르는 어떻게 만드나 가르쳐 줄게. 방수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건비빔 해요. 건비빔 해가지고 물로 희석된 방수액으로 물로 희석한 이 방수액으로 비빔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비빈 거, 이게 방수 모르타르예요. 자, 그리고 어디가 방수해야 될 것 같아요? 샷이 방수해 놓으면 어떡해? 물 다 새 들어와요. 벽에서 흘러가고. 그래서 창호에 방수합니다. 샷시에. 외부 창호이죠? 이 외부 창호에 우리가 합니다. 이 외부 창호에 보면 실링 방수하는 겁니다. 실링 짓이에요. 실리콘 같은 실링 방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서는 세대에서는 누가 대장 역할을 할까요? 누가 대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누가 대장해야 되겠습니까? 욕실이잖아. 욕실에 물 새면 난리야. 밑에지, 맞죠? 밑에지 고쳐도 또 윗집은 또 안 고쳐준다고 난리야, 맞죠? 고쳐주면 아무런 화가 없는데, 맞죠? 바로 잡아주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윗집에서 셀까 안 셀까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방을 얻을 때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위에 전정을 들으면 열리는 데가 있어요. 열리는 데로 콘크리트 색깔을 봐요. 색깔이 회색이죠. 원래 콘크리트는 아주 건조가 돼 있으면 안 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색깔이 진해지잖아. 그럼 물 샌다는 게 조금씩. 그럼 앞으로 셀 가능성이 높은 거야. 습기가 있다는 거야. 완전 건조가 딱 돼 있으면 색깔이 일반 콘크리트 색깔입니다. 근데 색깔이 진해지더라. 샌다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직구할 때. 꼭 봐야 돼요. 직구할 때 꼭 봐야 될 게 문들이, 창호들 있죠. 문은 일일이 다 열었다 닫았다 다 해보세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어떻게? 탁 열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밑에 집이 또 고를 수 있죠. 막 건쳐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밑에 바닥을 딱 봐요. 뜬 부분이 있나 없나. 막 이런데 백킹 이 부분이 있죠. 막 뜨고 그러면 그거 노화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변기에서 이상한 물소리가 나가요. 내가 이제 곤치 쓰다 내가 없으면 또 고장 나더라고. 내가 있으면 곤치 쓸 수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불렀는가 보대. 근데 그거 곤치기 힘들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 쉽게 곤칠 거면 내가 곤칠 건데 엄두가 안 나다. 전문가 왔는데 1시간 동안 곤치 교체하는데, 그 볼텍 교체하는데 1시간 걸려요. 땀을 비우듯이. 어렵게 돼 있는 이 볼텍이라서. 내가 갖다 고치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했죠. 이게 패킹 노화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원인은 내가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다 곤치겠네. 다 곤쳐야 되네. 내가 원인 파악은 정확히 해주지 않습니까? 물소리가 패킹 노화로 인한 물소리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딱 뜯어내보니까 진짜 패킹 노화입니다.
그래서 봐도 그럼 여기는 꼭 명시해. 누가 대장이다? 얘야. 얘가 대장입니다. 자, 그런데 가르쳐 줄게요. 17회 시험에는 얘를 냈어. 18회 시험은 얘가 나왔겠어. 19회는 그래서 아가 나오는 대용,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트나 도막방수가. 그래서 작년에 얘를 냈어. 도막방수를 냈어요. 그럼 올해는 도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올해 이거 필요 없어. 도막. 저는 앞전에 시험 낸 걸 다 꺼버립니다. 방수에서는. 그래서 19회 시험 제가 이거 전혀 할 필요 없다 했어요. 19회 때 나왔고 18회 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거 더 있습니다. 방수 더 많은데 아파트에 기본 방수만 한 거예요. 도막 종류, 방수 종류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다 개무시합니다. 다른 건 개무시하고.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해.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생각은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갑니다. 실링으로 갑니다. 다시 정리되면 하지. 지금 생각은 이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이야기해 줄게요. 시험 가까이 돼서 생각이 바뀌면. 19회 때는 얘들 둘 중에 분명히 시방서 낸다 해서 시방서 가지고 낸다.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것이 기본이 있습니다. 아, 몰라. 이 또 갈 것 같아. 아스팔트. 몰라, 왠지. 또 낼 것 같아. 엄청 냈거든. 그 이전에 있잖아요. 아스팔트 내고, 시멘트 액박 내고, 아스팔트 내고, 시멘트 액박 내고, 그 도막으로 간 겁니다. 도막 가고. 얘가 시트 방수는 15회 때 두 문제 냈거든요. 한 번도 안 내다가 15회 때 두 문제 냈어요. 무슨 용트림 한다고 15회 때 지 혼자 다 내버려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내고. 근데 도막이 먼저 한 번 냈다가 다시 한 번 사이클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게 도막이. 자, 그런데 시트 방수는 15회 때 두 문제 내고 16, 17, 18, 19 4회 동안 전혀 안 냈죠. 2는 4잖아. 맞죠? 그래서 혹시나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트 방수 중에 특별한 어느 하나의 시트 방수 낼 준비를 좀, 그거는 혹시나 해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미리 찍어 드릴게요. 나오게 되면. 시트가 많은데 제가 다 빼버렸어. 시트 방수가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시트 방수가 다 많은데 하나만 갖다 놨어요. 232페이지 보면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에 갖다 놨거든요. 거기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에 놨죠. 이게 옥상 녹화 방수에 사용되는 시트 방수입니다. 옥상 녹화. 요새 옥상을 정원화시키죠. 나무를 심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맞죠? 최근에 좋은 아파트들은 옥상에다가 조경해 놓고 그랬죠. 나무 심어 놓고 물도 흐르게 해 놓고 막 이래 놨죠. 저도 생각만 하고 안 가봤어요. 저도 안 살아요. 저도 IMF 때 지어진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완전 싸구려 아파트. 그렇게 싸구리는 아니지만 그게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보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예외로 출제가 되면 걔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로. 그거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나갈 것이다? 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더 벗어나는 건 제가 혹시나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시험을 내는 걸 대비해서. 기본은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아스팔트.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시멘트 액방입니다. 얘입니다. 얘고. 그리고 시트 2문제, 토막 2문제 냈습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방수 한 번 냈고, 실링 방수가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이제 종합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241페이지 시설 개수에 따라서 옥상 방수가 있고 242페이지 지하실 방수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옥상하고 지하실 중에 우리 소장님들이 직접 봐야 될 방수가 지하실 끝이에요, 옥상일 끝이에요? 아니면 느껴봐요. 지하실입니다. 옥상은 최상층에 사신 분이 전화 와야지 알아요. 누수는. 맞죠? 보고 누수된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누수된지 못 잡아요. 옥상은. 옥상은 전면적 방수공사 새로 해야 돼. 근데 지하실은 전화가 안 와요. 누가 살아요? 맞죠? 지하에서 누수된다고 누가 안 옵니다. 관리적인 측면이 강한 거야. 그래서 지하실 방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중점은 그럼 어디에 둬야 된다? 지하실에 방수에 둬야 되는 거야. 옥상은 한 번밖에 안 냈습니다. 한 번. 한 번 내고 지하실 방수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흐름을. 그러면 아니 농담 아닙니다. 지하실은 딱 한 번 냈습니다. 아니 옥상은 딱 한 번밖에 안 냈습니다. 그럼 지하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옥상은 시험을 어디서 냈는가 하면 저 가지고 2번 가지고 냈어요. 미리 또 가르쳐 줄게요. 옥상이 또 나왔다. 또 2번이야. 그러면 지하실 방수층은 아스팔트 침입도 체크하세요. 침입도 침 가지고 측정한 거야. 아스팔트의 경도입니다.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하냐 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241페이지 2번에 옥상 방수 2번 있죠. 맞죠? 제가 이거 나올 때 무조건 답은 2번이라고 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 전체 공부하기 힘들더라. 깜빡깜빡 해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먹을 이런 분도 있죠. 지금 깜빡깜빡 하면 많죠? 간혹가 되죠. 내가 여기 왔다고 내가 왜 왔더라 이런 경우 없습니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런 경우 많죠. 아직 없습니까? 저는 간혹가다 이겁니다. 분명히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거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드는데. 그래 아스팔트 경도 딱딱하다 무르다 이걸 나타낸 겁니다. 그럼 왜 침입도인가? 침 가지고 간인량을 측정해서 무른 정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침입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의 경도다.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하냐 무르냐를 나타내는 것이 아스팔트 침입도입니다. 그리고 커야 돼. 연하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입니다. 녹는 온도가 연하점이야.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가 연하점입니다. 연하점. 그래서 지하실 방수보다 옥상은 침입도도 크고 연하점 높은 거 사용해야 돼. 둘 다 크고 높아야 돼. 다 위로 가야 돼.
이거 이제 잘 기억하면 돼. 또 이겁니다. 내면. 옥상은 낼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게, 그리고 한 번밖에 안 해요. 옥상은 이야기했죠? 입주민한테 전화 안 오면 모른다. 누수 되는지. 째까 옵니다. 그리고 미리 이겁니다. 어느 방수 전문가도요,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모릅니다. 못 잡아요. 옥상은. 전혀 못 잡습니다. 아스팔트, 이제 아파트에 누수 있죠? 어디로 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스팔트로 방수한데 이제 공사하려니까 아스팔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칠해놨어요? 도료칠에 도막방수 한 거야. 제일 쉽거든. 작업 기간이 짧은 기간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막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지하는 에폭시 도막방수를 하는데 옥상은 우레탄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레탄이 비싸요. 에폭시보다. 에폭시 한 1.8배 정도 가격이 비싸게 형성됩니다. 우레탄 방수가. 에폭시는요, 태양빛에 노출되면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태양빛에 노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하는 에폭시로 쓰는 거예요. 왜? 에폭시 도막 방수가 마모에 대한 엄청 강해요. 차 막 잡아 틀어도 관계없는 거야. 근데 아파트에 딱 보니까 회전하는 데마다 차바퀴 다 놨죠. 돌리는데. 그거는요, 에폭시 도막 방수한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하드너, 콘크리트를 바닥 강화를 시켜가지고 생는 거야. 에폭시 도막 방수한 거예요. 한 거 아닙니다. 콘크리트 하드너 마감,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을 강화시킨 바닥 강화제 발음한 거야. 차바퀴 트는 데마다, 코너 트는 데마다 차바퀴 다 벗겨져 있죠. 그거 에폭시 도막 방수 아닙니다. 에폭시는 안 벗겨져. 콘크리트보다 더 강해, 마모에. 기억하시고, 이 시청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뭘로 되어 있는지. 아마 에폭시 도막방수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색깔은 둘 중에 하나로 많습니다. 약간 푸른색 계통 아니면 회색 계통, 그런 것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52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